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한 10개 정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대음향 상급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나왔던 것들에 대한 약간 총괄적인 약간 그 설명? 이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제 나름대로 뭐 확 이게 뭐 정해진 영역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5년 동안 총 23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리 현상 관련된 부분이죠. 자, 23개가 나왔다는 건 5년 동안 5개,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험에 한 4, 5개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번 시험에도 4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4개에서 6개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소리 현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소리의 현상에란 이 관련된 부분이 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음향 감독과 음향 감독이 아닌 사람, 음향을 하는 사람과 음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하는 가장 큰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셜록 홈즈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막 여러 가지 범죄 현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셜록 홈즈는 막 추리를 해내죠. 요건 이렇고 손가락이 어쨌고 여기에 묻은 흙을 유치했을 때 요건 이렇고 이런 걸 했을 때 셜록 홈즈의 여러 가지 추리를 보면은 사람들은 감탄을 하죠.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구나. 저걸 보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음향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에서 소리의 어떤 현상을 보고 이 소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흔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손바닥 한번 딱 쳐요. 이렇게 딱 치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여기에 이제 소리가 얼마만큼 잔향이 생기는가, 공간감이 얼마만큼 느끼고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느껴요. 정확하게 뭐 기계처럼 측정하진 않더라도 대충 느낌이 와요. 여기는 좀 공간이 울리네. 여기는 흡음이 좋네. 여기 소리가 좀 막막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이제 그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을 봐달라고 가면은 사실은 음향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음향 장비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보다는 그 공간에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억나는 것,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서 그 소리가 너무 하울링이 많이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죠. 하울링이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음향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방문을 해봤는데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면에 유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가지고 그 전경이 그러니까 전경이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했겠죠. 이쁘긴 전경을 보기 위해서 유리를 쫙 깔아서 그러니까 강대상 뒤쪽에 맨 뒤쪽 배경을 이쁘죠. 저희가 여기 살짝 보시면 이제 흡음재가 있는데 흡음재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소리라는 게 이제 이쪽 흡수해가지고 반사각이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면에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건 소리가 전달됐다가 저음은 튀지 않아요. 저음은 약간 회절하는 게 있죠. 회절을 하고 고음은 단단한 물질을 만나면 튀기게 됩니다. 반사를 하죠. 예, 요게 음영 현상인 거죠. 저음은 약간 그 회절을 하고 고음은 약간 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하울링이 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고음 부분이 하울링이 나는 거죠. 예. 어떻게 음향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맨 뒤에 이제 거기 이제 커튼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커튼을 하는데 좀 더 두꺼운 커튼을 해야 되는 거죠. 흡음이 될 수 있는 커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그 콘솔에서는 고음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현상을 보고 여기에 맞는 피드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설치할 때 그렇게 설치했으면 안 됐었죠. 예,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소리가 일단 처음에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소리나 악기 소리가 처음에 생기게 되면 이 공간에서 이 소리는 특징이 뭐 주파수가 있지만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이니까
2만 헤르츠 돼야 되는 그 소리만 따졌을 때 이 소리는 어쨌건 위아래로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는데 또 이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시벨이 몇이냐 이런 것들. 데시벨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소리의 그 얼마나 멀리 전달될 수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 소리가 한 공간에서 딱 나왔을 때 이 소리는 여러 가지로 그 방향으로 이제 그 진동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마감벽이 어떤 거냐? 이게 정사각형이냐 아니면은 약간의 그 사다리꼴처럼 모양이 변화가 있느냐? 흡음재가 이런 흡음재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약간 딱딱한 기질이 있는 거냐? 대리석이 있느냐? 유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객석이 있느냐? 객석 바닥이 나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소리가 바뀌는 거죠. 똑같은 소리라도 이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게 되고 여기에 온도가 낮냐 높냐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향을 하는 것들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함인데 그 사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선장이 배를 운행을 하면서 그날의 날씨를 봐가지고 파도가 뭐 높으면은 약간 뭐 닷을 내리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 공간의 상황을 보고 소리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옛날에 어떤 체육관에서 음향을 한 적이 있어요. 체육관 뭐 수련회 이런 거였는데 그 공간이 이제 돔 형태에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가건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저음대가 굉장히 그 공진음으로 굉장히 울리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소리가 울려서 아예 그냥 300Hz 이하에 있는 소리 다 깎아버렸어요. 300Hz, 400Hz에 있는 소리를 다 깎아도 그 소리가 그냥 이제 울리지 않는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저음대가 큰 거였는데 그런 거죠. 그 소리를 내는 그 공간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저음이 많이 울리기 때문에 저음을 완전히 확 꺾어버려야 되겠어 라고 설정하는 것처럼 어쨌건 음향 전문가다 보면 이 음향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음향 효과들 제가 봤을 때는 한 20개 정도 내외의 여러 가지 효과들인데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효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마스킹, 뭐 양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놨어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하자면 자 소리는 어쨌건 소리가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는데 고음의 특징 고음 같은 경우는 많이 튀깁니다. 고음은 그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짧은 거죠. 얇은 거다 보니까 날아가게 되면 튕기는 거죠. 튕겨가지고 반사를 하는 기질이 있다 보면은 저음 같은 경우는 파장이 예를 들어서 뭐 5m짜리 창이다 보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튕기기보다는 약간 회전을 하는 거죠. 둥 하면서 약간 도는 거죠. 예. 그래서 음의 성질이 고음은 약간 튕기는 성질이 있고 반사되는 성질이 있고 그 저음 같은 경우는 약간 회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와 이 사이에 이런 벽이 막혀져 있다 라고 한다면 고음 같은 경우는 튕겨나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지만 저음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소리가 고음은 잘 안 들리고 저음 부분만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으면 고음은 잘 안 들리고 저음은 좀 잘 들리고 그래서 그 방해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소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양이 효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귀가 이거는 거의 본능인 거예요. 귀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살면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뭐 눈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맞추기 안 맞아지죠 잘. 왜? 이게 거리감이 안 생기고 입체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 한 면만 보이다 보니까 이게 딱 안 마주치는데
양쪽 눈을 보고 하면은 정확하게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람 귀도 양쪽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소리를 듣고 물체가 날아오는 걸 방향을 감지해가지고 막 그 방향을 뭐 물건을 잡거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이 귀도 소리에 오는 속도가 소리가 이렇게 전달됐을 때 양의 효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달되는 소리보다 이쪽에 전달되는 소리가 미묘하게 약간 어쨌건 회절된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소리보다 이쪽에 들어오는 소리가 약간 작단 말이에요. 그걸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소리가 저쪽에 들리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소리가 저쪽에 땅 했어요. 소리가 저쪽에 들리네. 소리가 이쪽에서 있으면 소리가 이쪽에 들리네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본능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양의 효과인데,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소리가 이제 반사돼 가지고 분명히 소리가 저쪽에서 나왔는데 이쪽에서 뭔가 반사돼 가지고 이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반사가 돼 가지고 귀가 혼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효과 같은 경우는 이 귀가 머리가 있다 보니까 소리 들어오는 게 이쪽에서 이쪽에 들어오는 소리랑 이쪽에 들어오는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이지감을 느끼거나 방향성을 아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사람 귀는 어쨌건 그 양쪽에 있다 보니까 소리를 그렇게 입체적으로 듣는구나 라는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는 문제들이 음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도 약간의 반영을 하는 거죠. 스테레오감을 얻기 위해서. 그 위에 하스 효과, 뭐 도플러 효과 이런 것들도 소리의 어떤 현상들에 있어서 그 뭐 딜레이를 줬을 때랑 뭐 약간 좀 소리를 약간 DB로 올렸을 때에 따라서 소리를 느끼는 것들이 틀리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현상, 회절, 반사 이런 것들, 가청 한계, 주파수 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음향 현상을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는가, 그 문제가 이제 평균 4-5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소리 현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내는 이유도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기 위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